정말 상담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진짜 이 일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저는 캐티 문이라고 하고요. LA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에서 지금 Mental Health Clinical Supervisor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 분야에 일한 지는 30년 정도 됐고 LA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에서 일한 지는 20년 됐고요. 그중에 한 8년 정도는 주립 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프로그램은 United Mental Health Promoter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 전역에 있는 곳이 저희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멘탈 헬스 프로모터들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자기가 잘 아는 그리고 사시고 계신 커뮤니티에 나가서 정신 건강에 대해서 워크숍도 해드리고 우울증이라든지 아동에 관한 거라든지 가정 폭력 예방 여러 가지 anxiety 그런 prevention, stress and wellness 여러 가지 토픽들이 있어요. 얘기하고 서로 이제 시어하다 보면은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저기 도움이 있구나. 그러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좀 한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프로그램,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예방이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무슨 병이든지 최고잖아요.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치료하는데 오히려 돈이 훨씬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 또 본인들도 많이 서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이다. 5분만 모이시면은 저희 프로모터들이 어디든지 가서 워크숍을 해드립니다. 또 워크숍을 버추얼리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쓰실 수 있으면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워크숍은 무료입니다. LA 카운티 주소 있으신 분 한 분만 있으시면 다른 카운티 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는) 특히 한국 교민 사회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많은 어웨어너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걸 하고 싶었던 것도 이민을 와서 힘든데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쉐어를 하면은 청소년으로서도 많이 도움이 됐었을 것 같고 저희 부모님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년, 30년이 지나니까 어웨어너스가 그전보다는 올라갔고 이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써주지 않으시면은 커뮤니티에서 정부에서 보기에는 아무도 안 쓰면 계속 여기다가 투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버짓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파티스페이트 해주시면 도움이 되죠. 제가 보는 거는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원하는 거, 필요한 게 거의 다 같은 것 같아요. 사랑받고 싶고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 같고 또 내가 사는 거에 purpose, meaning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private practice도 했었는데 다들 가지고 오는 문제들이 비슷해요. 코비드 지나고 나서는 미래가 좀 더 불확실한 그런 느낌? 같지만 그런 느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anxiety, depression 많이 얘기하시고 또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가이드 해줘야 되나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퀘션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같은 이유로 같은 이슈 때문에 잠을 못 잔다든지 식사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보는 게 싫다든지 내가 즐기던 일이 이제 하나도 즐겁지가 않다든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든지 그런 힘든 게 몇 주씩 계속 되시면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 조금 아프면은 뭐 타이레놀도 드시고 아스피린도 드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거는 금방금방 그 반응을 하시면서 그 마음 아프고 마음이 힘든 거는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프라이빗 프랙티스도 그렇고 제가 카운티 일을 하면서도 너무 오래 기다리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내가 도저히 내가 핸들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도움을 받으시려고 그러는데 또 도움을 받으시려고 오시면은 한국 분들도 그렇지만 다른 인종분들도 빨리 낫게 해줘. 빨리 치료해줘. 여태까지 평생을 사실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와야 돼? 한 달이면 될까? 두 달이면 될까? 그런 걸 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아파서 내가 도움을 청할 때까지는 굉장한 시간을 기다린 거잖아요. 그거에 시간을 기다린 만큼 또 치료도 그만큼을 보내야 된다. 아니면 그거에 뭐 반을 보내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느긋하게 치료에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내가 빨리 나아야 되는데 내가 계속 왜 이러지? 그러면은 도움이 안 되죠. 저는 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너가 도움이 필요해야 될 것 같아. 너 문제 있어. 그러면 누가 가고 싶겠어요. 하지만 그냥 내가 보는 거를 얘기해주면 내가 보니까 너가 많이 힘든 것 같아. 잠을 못 자서 늘 의욕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내가 보는 거를 얘기해주면 그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움을 찾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지. 너 문제 있는 것 같아. 너 가서 상담 받아봐. 그러면 아무도 안 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너 문제 있으니까 너 가서 상담 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엄마가 보기에 아빠가 보기에 너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너가 친구들하고 자꾸 싸우는 것 같아. 학교에서 선생님 이런 말 하니까 너가 힘든 게 있겠다. 가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그 윌링하게 오죠. 상담을 받으러. 하지만 너 이렇게 사고 쳤으니까 너 가서 상담 받아야 돼.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정말 처음에는 그냥 아이만 데리고 와서 제 사무실에 때려놓고 픽업하러 오시면은 제가 상담을 좀 하다가 부모님들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내가 아프면 내 가족이 영향을 당연히 받죠. 제가 신체적으로 아파도 그런데 내가 마음이 아프면은 우리 가족 엄마 아빠 다 그게 어펙트가 되잖아요. 그럼 같이 상담을 하시든지 아니면 따로따로 상담을 하시다 같이 패밀리 상담을 하시든지 그게 제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너가 문제야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지적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이제 도움이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저는 부모님들한테는 저 애가 상담 안 한대요. 그러면은 저는 부모님 먼저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나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 있으시죠. 힘드시잖아요. 지금 마음이. 아들이 이러니까 힘드시고 딸이 이러니까 힘드시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상담을 받는 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롤모델을 해주는 거죠. 괜찮아. 치유받는 거야. 이게 너 셀프케어 하는 거고 너 자신을 돌보는 거야. 그거를 가르쳐주는 게 행동으로 가르쳐주는 게 저는 제일 효과가 있다고 봐요. SNS를 많이 본다. 왜 볼까? 재밌어서? 뭐가 재밌을까? 아니면 딴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싫어서? 딴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왜 싫어졌을까? 언제부터 그게 싫어졌을까? 그게 힘들어서? 그래서 점점 이제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렇게 벗겨나가는 거죠. 또 특히 부모님들하고 자녀 사이에서는 항상 이렇게 좀 원웨이잖아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또 하다못해 뭐 오늘 학교 어땠어? 오늘 학교에서 점심 뭐 먹었어? 그러지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부모님 하루를 시어하시고 하다못해 나는 런치 이거를 먹었는데 누구랑 먹었어?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맛있어서 좋았어. 그게 다 롤모델을 해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냥 얘기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조금만 얘기를 하면서 점점 그 얘기가 큰 얘기가 될 수 있고 하다못해 뭐 조그만 7살짜리가 나는 점심 오늘 혼자 먹었어. 그러면은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무도 나랑 안 놀아줘. 아무도 나랑 밥을 안 먹어. 그러면 기분이 어땠어?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점점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정신질환이 있어도 가족의 서포트가 많으면 치료도 훨씬 잘 되고 나아질 수 있는 프로그노시스도 훨씬 좋아요. 첫 번째는 들어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남편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들으면서도 여기다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기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들어주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잘못했잖아, 자기가 안 그랬으면 내가 안 그러지, 그렇게 하면은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들어주고 그래서 상담할 때는 커플들하고 상담을 하면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커플스하고 할 때는. 하지만 제가 이제 커플스하고 상담할 때 해본 거는 서로 듣고 이 사람이 한 얘기를 그대로 리피트하기. 근데 그대로 리피트 하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습하고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그러죠. 사람들이 내가 이런 거를 돈 내고 와서 상담을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나? 하는데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 릴레이션십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사실 그 패밀리 릴레이션십 때문에 일도 열심히 하는 거고 세상 사는 거에 의미도 있는 거고 미닝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of course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기다가 많이 투자를 해야죠. 내 릴레이션십, 내 패밀리.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노인분들한테 권하고 인커리지 하는 게 혼자 계시지 말고 노인센터든지 요새는 그 노인센터도 많고 그런 데 가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저런 데를 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혼자 계시면 우울증도 생기고 불안증도 더 심해지고 또 치매도 그 소셜 인터랙션이 없으면은 치매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방 차원이다 생각하시고 가시면은 그래서 저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노인센터 가는 게 우리가 학교 가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 시기에 맞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고 또 도움이 있는데 그걸 안 쓰면은 내가 루즈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다니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그런 데를 왜 가? 나는 노인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가시면 소셜 인터랙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멘털 헬스에. 그래서 혼자 계시지 말라는 거. 환자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내가 생활을 할 수 없으면 환자고 그러니까는 뭐 일을 못한다든지 무슨 질환 때문에 일을 못한다든지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환자지만 저 사람 암 환자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cancer patient 그게 아니고 that person has cancer. 그러니까는 그 병이 사람을 define 하는 게 아니라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 병은 나의 일부예요. 그래서 내가 I'm a person with depression. 하지만 I could function. 일도 할 수 있고 가족관계도 있고 그러면은 계속 치료를 받는 거죠. 살다가 힘들면은 가서 상담자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툰업이 필요하면 차도 툰업이 필요하잖아요. 꼭 차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툰업이 필요하면은 상담하고 나를 계속 셀프 케어 하는 거죠. 그리고 피지컬리도 뭐 1년에 한 번씩 체크업 받잖아요. 뭐 치과는 1년에 2번 체크업 받고 그러듯이 체크업하고 계속 나 자신을 케어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꼭 환자가 아니다. 그런 거보다는. 너무 많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은 사실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먼저 들은 게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다. 씨를 뿌리고 그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과일을 열매를 맺거나 그런 걸 보는 거는 굉장히 드물다.
그런 게 있지만 저보러 올 때는 기뻐서 오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저희가 하는 일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고 또 성취감도 있고 또 기쁜 일들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계속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쁜 느낌. 반대로 좀 안타까운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어떤 제일 안타까운 거는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너무 그러니까는 환자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서퍼하시고 그 다음에 finally 너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도움을 청하시는 거 그게 제일 안타깝고요. 또 상담 들어오셔서 서로 블레임 하시는 거. 네 탓이야, 너 탓이야. 너만 안 그랬으면,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블레임을 하는데 저는 블레임하는 거는 사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내가 넘어져서 다쳤건 차에 치여서 다쳤건 다쳤으면은 그거를 먼저 치료하는 게 제 우선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상담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담 받으면서 이제 저도 편하게 제 마음의 힘든 점이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상담자를 찾았고 상담도 했고 또 그때는 진짜 열심히 막 1시간씩 운전하고 가고 태아시 내고 그러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정말 상담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진짜 이 일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죠. 인생을 경험을 하면서 저 자신한테 좀 관대해진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무 뭐든지 잘해야 되고 뭐 베스트 테라피스트가 돼야 되고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 관대해지는 거. 또 나 자신한테 쉴 수 있는 그 허락을 해주는 거. 그냥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집도 치워야 되고 뭐 밥도 해야 되고 뭐 누구를 도와줘야 되고 하는데 앉아서 텔레비 보고 있을 수 있냐. 괜찮아. 나도 쉬어야 되고 쉬어야지 재충전이 되고 그 저는 잠도 많이 잡니다. 잠도 많이 자고 또 베케이션도 1년에 몇 번씩 꼭 플랜을 해놔요. 그래야지 셀프 케어를 해야지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멘탈 헬스 같은 필드는 제가 도구기 때문에 도구가 제 기능을 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은 제가 제 자신을 잘 돌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셀프 케어 잘하고 나 자신한테 관대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뭐 또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지. 그런 말도 있듯이 그런 말도 생각하면서 좀 it's okay. 뭐 좀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좀 천천히 가도 괜찮고 그런 느긋함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신 건강이 안 좋으면 신체적으로도 그게 영향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건강 먼저 케어 잘 하시면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실 겁니다.